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최상목, 이주호, 그 다음 또 탄핵 단두대 앞에서는 국무위원들. 아마 국무위원들이 아마 지금 탄핵을 많이 당해서 국회 국무위원 회의를 했을 때에 정족수에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4명 정도가 아마 또 탄핵이 되면은 국무회의도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어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탄핵을 하려면 151석이 맞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숫자가 찬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200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국회 결의를 존중하고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겠다 하고 점잖하게 어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또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야당이 이제 무리수를 이제 상당히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야당의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게 하나의 득이 될까 또 아니면 독이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야당에서 대통령 그 후보감으로 당장 선거가 실시된다면 75%인가 이재명에게 쏠려 있습니다. 대표에게. 그런데 과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이 6명으로 될 수 있느냐. 또 내년 2월인가 뭐 아마 2명이 또 임기 만료된다 소리가 들려요. 그게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그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탄핵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심판이 되면 언제 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사법 그 판결 1심에서 판결난 건 이제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날 것인가. 그 외에 또 사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돼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될 때에 자기 그 사법부의 그 판결을 하기 전에 대통령으로 이제 올라가야 그 모든 걸 이제 면제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 여러 가지 그 국회의장으로서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지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앞으로 대통령 후보감이다.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뭐 5%인가 이래 나왔었잖아요.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요, 이낙연 이런 분들이 아마 대통령 후보감으로 도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김경수 또 경기지사 김동연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바라는 방향으로 과연 그것이 굴러가겠느냐. 뭐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잠언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이다 하는 마지막 수순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한 15명인가 남은 것 같은데요. 단두대 앞에 섰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대철
정대철 의원이 이제 그 옛날에 그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이죠. 야당의 원로지, 원로. 야당의 눈앞에 권력을 보이니 성급해졌다. 나라의 100년 대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고 이 정대철 야당 원로도 상당히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이 됐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인가, 또 특검을 또 임명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 가지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특검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상당히 관심이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이제 대행에 쏠려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네. 제2, 제3의 한독수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대행의 대행을 또 탄핵한다. 그러면 대행의 또 대행을 또 탄핵한다. 아마 현재 자세로 봤을 때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까요? 현재 우리 국민들 한 30% 정도는 보수층, 또 30% 정도는 이제 민주당의 적극 지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한 40%는 중도층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추를 옮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죠. 사실은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열린우리당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주 상당한 성적을 거두어서 야당 판도가 달라진 일이 있었죠. 멸공을 외치던 정용진 이마트 회장이죠. 중국과 손잡다. 어떻게 돼서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또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 주가가 또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마트 주가가 10% 폭락했다 그러네요. 중국하고 아마 뭐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시 강경 모드로. 윤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이 꾸려졌는가 봅니다. 예, 보니까 김홍일 전에 방통위원장 이랬었죠. 방통위원장 이랬는데 그때 탄핵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표를 낸 사람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과 사법 동기들 여기 보니까 윤곽근, 배진천 변호사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변호인단을 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재 헌재를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는 기사를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는데 정족수는 151명이다. 과반이면 된다. 29번째 탄핵 소추라 그러네. 29번째.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중도층이 좋아하겠습니까? 야당도 이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사람들의 동정심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좀 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경향신문은 아주 제야신문이에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기사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총을 쏴서라도 검찰에 실토한 윤석열의 명령 2번, 3번 계엄을 해야 된다. 민주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당일 노상현 사조직과 수사 2단 대기 명령을 시켰다. 촛불 시위, 윤석열 탄핵하라.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지금 현재 구호를 외치고 있죠. 내란범, 내란수계, 아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뭐 내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인데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권력을 뭘 또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이 될 수 없다. 뭐 비상계엄에서 어떤 절차상 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 사람들 여기도 지금 뭐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 집회온 시민들 윤석열 당장 퇴진해라. 저도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 가봤습니다만은 거기도 뭐 찬반이 서로 그 앞에서 막 시위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이제 큰일입니다. 이거 뭐 어디로 갈란지. 전국 농민의 전장년 민노총 전부 이제 그 어떤 그 제야 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이 하해를 부르짖고 있고요. 끌어내리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이 대행. 어제 아마 6시에 그 최상목 그 대행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NSC인가 뭐 소집하고 이렇게 했다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유, 참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퇴보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그 국회에서 그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대행을 탄핵시킨 것에 대해서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겨레 신문 총 쏴서라도 내란 수계 윤석열의 광기 망상과 현실 오간 나날.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뭐 이런 데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지금 내란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언론이 좀 진실하고 좀 공정해야 되는데 계속 그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광화문에서 탄핵 찬성 반대, 어제 헌재 앞에서도 찬성 반대, 국회 이사당 앞에서 찬성 반대.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여의도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갔었는데요. 그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내정이 돼 있잖아요. 월요일에 취임한다 그래요. 그 앞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게 되면은 권성동 원내총무와 국민 앞에 대사과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막 어제 그 앞에 가니까 사과하면 안 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시위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세연의 어디 그 김세희 대표나 그 강신업 변호사가 와서도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린 얘기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이제 도움을 받다 이래서 국정 혼란에 있어서 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 이래가지고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하자마자 바로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보수 측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면 안 된다. 조선일 중앙일보를 보겠죠. 요즘 뭐
조중동에 대해서 이 보수성의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이제 끊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30%가 구독자가 줄어들었단 말이 들려요. 한덕수 부인도 무속에 심취되어 있다. 무속 공세. 이 사람들은 턱하면 무속을 갖다 몰아붙여가지고 한덕수 그 대행도 상당히 아마 기분이 언짢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꾸 탄핵 이래 되면 탄핵 헌재의 시기에 느려지나 오히려 이것이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느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에서 보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신문 아침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은 한덕수 총리 대행, 대통령 대행이 어제 탄핵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었다. 하는 그런 그 소식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오히려 이제 좀 느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그것이 덕이 되겠나, 득이 되겠나. 여러 가지로 아마 초조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다. 누가 죽느냐 싸움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뭐 고등법원은 나온다고 지금 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출마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이 진행돼 버리고 그리고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또 이 후보 선두주자로서의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자기 문제를 자기 셀프로 면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죽느냐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뚝 섰는데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것이 문화적인 것이나 여러분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K문화가 지금 K산업이 K국방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대열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지금 국가가 이제 혼란하게 됐어요. 여기에 거대 야당 민주당이 책임이 없느냐? 오히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내란을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아니고는 할 일이 없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이제 알린 것만 자체도 큰 효과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부정의 문제도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은 이거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종북 주사파 척결, 자유, 민주, 헌정, 질서 공고히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사법부도 헌재도 전부 눈치 보고 있어요. 정치는 생물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나라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